1월 5일입니다. 오늘 1월 5일이고 출첵을 보면은 하루 인생으로 부왕님, 지니치로님, 뉴프로메가, 자스민니 사자님, MS316, 검장님, 빠요님, 나무님, 머니머님, 알체미스킴님 이렇게 해서 출첵하셨고 어제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출첵하셨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1차 보시는 분도 있고 2차 보시는 분도 있는데 1차 중에서는 계약법이 제일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제가 요약이라고 할까? 이제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판례는 안 되고 그냥 법원에서 많이 법조문에서 그런 거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출첵 잘 하시는 분 중에 여기 있잖아요. 맨날 보시는 분 이렇게 알체미스트 빠이옴님, MSG 지니치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도 요새 자주 뵙고 해서 자주 나오시는 분 위주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인데 하여간 근데 결국 제가 여기 자료실에 올리겠죠? 그죠? 올리겠죠? 하여간 계획이 아직 모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3월달쯤에 문제풀이 끝나면 1차 문제풀이 끝나면 그때 올릴까 하는 생각인데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빨리 하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분이 이제 딸들 아들 하나 쓰리? 뭐죠? 딸들의 아들 하나인데 쓰리면 뭐죠? 3명? 하여간 이분이 풀어도 되면 도움이 되겠죠. 아직 강의도 다 못 들었는데 이 욕심 무엇인지 해서 했는데 기출문제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보지 말아라. 풀지 말아라. 왜냐? 너무 어려워요. 못 풀어요. 기본서를 다 2-3번 정독을 해도 다 못 풀어요. 왜냐면 기출문제 중에 만약에 10문제 주면은 한 5문제는 어느 정도 풀려요. 요거 강의를 들으신 분은 50% 정도로 어느 정도 풀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데 그중 3문제, 4문제는 강의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솔직히 그거 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 왜냐면 너무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도 나도 못 풀게 풀지 말아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넘겨야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걸 구분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이거는 꼭 공부하세요. 이건 넘기세요. 이건 그냥 찢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그거 한번 풀어보고 포기해버려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푸시지 마시고 제가 문제풀이 하기 전에 한번 풀고 들어가거든요.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한번 쭉 풀고 그리고 기본서에서 기출문제 다 풀어드려요. 시험에 나올 거는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빠이오님 근제산제 선호법 직무사제 쭉 해가지고 쭉 나왔죠. 요것만 맞춰도 20점 벌었습니다. 요것만 맞춰도 요거는 그러니까 올해 나왔잖아요. 상선하고 어선해가지고 요거 비교해서 나왔는데 올해 2번 문제죠. 책임문제 2번 문제인데 솔직히 이런 거 보면 틀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또 있거든요. 요 선언법에 대해서 해외 선언해가지고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약관이 되게 많아요. 하여간 약관이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다 한다 저희가 너무 많아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 맞히려고 요 밑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자, 이 문제는 제가 그러면 오늘 어떤 거 풀까 생각 중인데 책임근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솔직히 이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공부해왔으니까 요것만 해도 반은 맞출 수 있어요. 반 100점, 20점 문제였거든요. 그게 한 10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10점 틀리는 쪽으로. 왜냐 1번하고 3번만 딴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50점 이상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공부하세요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짜증 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상속순위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소는 누구예요? 비속, 존속, 해가 배우자, 거기까지 했는데 어선공제나 어선공제 아니고 선원공제 같은 게 좀 틀려요. 이거하고 배상보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산재 걔네들은 부양가족이 있냐 없냐 부양가족을 제일 중요시해.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아니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순위로 하니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유 빠연님 화이팅. 계산기 사용 안 됩니다. 계산기 사용 못 합니다. 예, 못해요. 그래서 2자리 이상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하시라고 그랬죠. 연습해야 된다. 웃을 얘기 아닙니다.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넘어가고 질문하기 해가지고 자 부담 해가지고 약관 분실 및 훼손시 보험계약자 부담. 예. 교수님 보험계약자 강의 중 보험약관 가치권이 분실 시 훼손시 보험계약자 부담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험증권은 우편으로 재발송 요청하면 보험계약자 부담하는 게 맞나요? 콜센터에 통해서 보험증권 우편으로 요청 시 부담하는 내용이 없는데 상품의 적립금에 제외한다는 뜻인가요? 너무 소액행님이 너무 똑똑해졌어. 그죠? 실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요. 초회 보험료는 아니 초회 처음 줄 때 처음에는 보험약관 누가 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데 2차 내가 훼손했을 때 보험회사가 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재발급 하는데 보험약관 이거 하는데 뭐 2,000원 들어요. 2,000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2,000원 드릴 거예요? 아니요. 보험 계약 해야지 해지. 그죠? 그래서 보험자가 그냥 줘요. 설계사님이 그냥 줘요. 돈 안 받고 그냥 줘요. 실무상에는. 그냥 이거는 우리는 시험용이잖아요. 시험용. 시험에 나왔을 땐 재발급 누가 준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가셨네요. 이건 그렇죠? 계약자가 아니 보험자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재발급은 되셨죠? 자 다중인 재난 문제 있는데 오늘 질문 하나 되네요. 강의에 다시 들어보는 중에 다중인과 다중인과 그죠? 재난 배치 재난 그리고 특수건물 이렇게 있죠. 세 가지 비교해서 올해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책임근제, 재난배책의 무과실주의, 과실상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다중인 없어. 다중인 여기 다중이 요거 이렇게 해서 다중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는 다중이용 없어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과실금 변경된 걸 알고 있는데 다중인 배상책임이 피해자의 과실을 하지 않아도 하는 걸까요? 보상책임이 아닌 이상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계속 그쵸 열심히 공부하다며 여러분 희한한 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이 생겨요. 이건 어떻게 저거는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만 실무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수업용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부분적인 것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작년에 강의한 건 다중인이 과실책임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중인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업장인데 거기서 뭐 불이 나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업주 피보험자 그러잖아요. 걔가 과실이 있어야지 배상책임,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야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무과실 책임지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가 과실이 있든 없든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바뀌어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었어요. 무과실 책임주의 안에는 그죠? 피보험자가 과실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 피해자가 과실상계까지 안 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상 책임주의 있잖아요. 얘는 산재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재해자라고 하잖아요. 피해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실이 있든 없든 100% 다 해주거든요. 산재 같은 경우. 그래서 보상 책임주, 국가배상 책임 이런 거. 그죠? 그래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 전쟁 나가는데 막 거기서 총 맞았다고 너 과실이 있으니까 너 반만 준다. 말도 안 되죠. 경찰도 뭐 칼에 찔렸는데 왜 거기 가서 위험한 데 가서 범인자다 칼 찔리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상 책임주의라서 100% 다 해주지만 우리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는 우리가 이제 피보험자가 과실이 없든 다 해주는 건 맞지만 피해자의 과실까지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과실상계 해요.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찍으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칭찬해요. 똑똑해져. 점점 똑똑해져. 빠이오님, 소에키님. 소멸시효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만 외우자 그랬어요. 그쵸? 민법하고 고지의무 1할 3채라 그랬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지. 예.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두 개만. 하나는 고지의무는 알고 한 달이고 체결후 3년. 저기는 통지의무는 똑같고 알고 한 달, 체결후가 없고, 그리고 민법은 3년, 10년이라고 했죠. 민법은 3년, 7년, 알고 3년, 행하고 10년. 그렇게 두 개만 하자, 두 개만 알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고 다음은 요거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자,
요거 자 그 과실상계하고 우리 손익상계할 때 부분에서 뺀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상실수익계도 휴업손해 같은 경우는 휴업손해에서 빼는 거고 장애보상도 장애보상에 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어가 틀려요. 뭐냐면 WCA 이거는 산재법이죠. 산재법 금기법 같은 경우는 2번 급여, 통원급여, 그 다음에 장애급여라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제 EL, 정 배상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배상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2번에 뭐 급여, 2번 급여, 통영급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상실수익액으로 나가요. 다 상실수익액. 근데 대신에 2번 있을 때 상실수익액, 통원일 때 상실수익액, 장애 때 상실수익액.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얘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 한번 정리해 드렸거든요. 아마 자동차 보험 뒷부분 가면 아마 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언제부터 되나.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거 그냥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고 지저분해요. 자, WC나 산재 자동차 보험은 언제부터 되냐. 요렇게 나누면 요때 다쳤어요. 요거 지저분해도 그건 대충 이해만 하세요. 요때 다치면 요때는 2번 급여제 휴업손해라는 표현을 써요. 자동차 보험은. 근데 요양급여 2번에서 요양급여 통원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장애는 요때부터 상실수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우리가 그 손배책 있잖아요. 우리 예판금 할 때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요때부터 여기가 2번하고 통원하고 있다면 요때부터 이렇게 요때부터 이렇게 요거를 2번 있을 때 2번에 2번 급여 후협손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요거를 상실수익액인데 2번 있을 때 상실수익액, 통운일 때 상실수익액, 요거는 장애 때 상실수익액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하고 똑같은 건데 그죠? 이 헷갈린 거야. 용어 자체가. 여기 2번인데 2번인데 여기 2번 상실수익이 없잖아요. 요게 2번 상실수익, 2번 휴업손해. 여기서 말하는 휴업손해가 요거예요. 요렇게. 요거 제가 자동차 보험에서 정리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거 확인하면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해되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경우 무조건 1억 아니면 줘요. 제시를 해줘요. 얘네들이 제시를 해줘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출제위원들이 제시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기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이렇게 오늘은 급해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44의 질문이요. 이거 그쵸 이거 아니 어차피 이거 저거 할 거잖아 오늘. 제가 원래 그 기본 강의 끝나고 한 6월달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 쭉 할 거거든요. 그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여기 계속 올라와요. 뭐 궁금하죠.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왜 기출문제를 푸냐면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하나 풀고 어떤 걸 공부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안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는 풀 수 있겠다.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도하려고 기출문제를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전혀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냥 정원 믿고 가고 제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만 잘 하시면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이해를 해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랬어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 공부를 할까 말까.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됐나? 네. 요거까지? 요거 그냥 신배책일 때 장례비, 장제비 막 이렇게 나오면 그냥 500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장례비 그냥 500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말고 딴 거 외울 거 많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선언법 그거만 외워요. 선언법 꼭 나오니까. 올해처럼 그렇게는 안 나오고 해외 선언 있잖아. 취업 해외 선언 그런 거 안 나오고 우리가 아는 선언법 그거 나올 거니까 그거만 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잠깐만 이거 보시면 책임근제 기출문제 있는데 한번 책임근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임근제 어디 있을까? 여기 책임근제 요거 아니 제가 문제풀이 이건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저 한번 찾아보고 1번 책임근제가
요걸로 21년 22 책임자 편집.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책임자가 올해 작년 44회 문제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답이 없을 거예요. 이거 말고 1타에서 어디 갔을까? 여긴 요거 같아요. 아, 됐다. 요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거를 한번 풀고 한 20분 정도 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푸는 거는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합격을 못하고 작년에 혹시 한번 받거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고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보면은 이걸 내리면 자 2002년 44회 뭐냐면 갑이 하는데 소유자가 12층에 특수건물을 했대요. 그럼 특수건물하고 다중인,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던 나왔죠? 다중인, 특수건물, 다중인 해서 막 이랬대요. 자, 요거 150m에 해가지고 노래 연습장 있다. 노래 연습은 다중인 맞죠? 다중이 다중이 이용, 여기죠? 다중 이용 업성 화재 대상 책임보험 다중이 이렇게만 부를게. 그냥 다중인을 했다. 2000년을 해가 노래방에서 화재 해가지고 손님 발생 을과 손님 병원 현장에서 질식을 사망하고 종업원 정은 이 사고로 화상치료 받으는 장애를 얻었다. 그러면 일단 화재를 국립강의에서 발언 지점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게 중요한 게 발안 지점 미상이고 단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이라고 했잖아요. 전에는 왜 제가 이 문제 왜 나왔냐면 특수건물은 어차피 우리 좀 무과실 책임지니까 상관없어요. 누가 잘했던 못했던, 얘가 피보험자가 과실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다 해주는데, 이 다중인 같은 경우는 과실 책임주의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원인 미상이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누구야? 을병 정원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받을 수 있냐? 특수건물하고 다중인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수건물에서는 피보험자 빼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하고 가족관계 빼고 다 할 수 있는데, 얘네들 보면 여기 을과 병은 현장에서 직치어 사망했고 종원 정원 사고로 치료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있을 거예요. 집주인이 있을 텐데, 집주인. 아, 여기 있구나, 집주인. 자, 을은 누구예요? 노래방 주인이잖아요. 그럼 다중인이라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은 보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배상 책임보험이잖아요. 배상은 누구예요? 내가 상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피보험자. 여기서 주인은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면책. 어디서? 다중인에서 면책이고, 여기 신체화재 보면 가능하다. 그죠? 그거만 보면 되지고,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A, B가 있죠? 가불이 있는데 의무보상이죠. 의무보상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 해주고 얘 해줬어요. 전에는 과실책임에서 이렇게 넘는 걸 해줬는데, 그렇게 부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책임보험이잖아. 의무보험. 우리 의무보험 두 개일 때 어떻게 풀었어요? 얘 해주고 얘 해주고, 그죠? 같이 독립책임형을 해주든가, 아니면 반반씩 해주든가, 아니면 얘 해주고 넘는 걸 얘 해준다. 그죠? 초과보험처럼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 해주고 얘 해주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왜냐면 손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다 넘어요. 이걸 부상금수를 다 넘다 보니까 얘 1000만원 주고 얘 1000만원 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면 얘는 후유장애급에서 이게 7급일 거예요. 6급인가 7급 해서 6천만원, 1000원, 6천, 1000 똑같이 줬죠. 이렇게. 병원 손해배상에서 얘는 주인, 얘는 손님에서 다 된다. 부상급수 4급, 얘는 7급 해서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화재 다중인 책임보험 적용은 누가 주냐? 타인만 주는데, 타인은 누구다? 얘를 빼고 직계, 소유자하고 그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를 빼고 나머지 타인이다. 그죠? 그래서 을, 병, 정은 다 되고, 다중인은 주인이 누구야? 주인. 을을 제외한. 을은 집주인이잖아요. 봐요. 집주인이죠. 집주인을 빼고, 다중인은 집주인만 빼고 병과 정을 주겠다.
왜냐 정은 종업원이지만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이지만 얘는 타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자, 지급보험 결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사망해서 손해액이 2억이잖아요. 항상 옆에 요거를 해달라고. 요거. 그렇죠? 항상 한도만큼 준다 그래. 한도. 얘도 한도만큼 주고 얘도 한도만큼 주고 부상치료에도 한도만큼 주고 이렇게 한다. 요거 나중에 요거 보고 이게 왜 그런지만 아시면 되죠. 한도만큼 지급해서 1,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주고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총 그래서 보험사별로 보면 1억 5천, 1억 5천. N은 1억 5천, 1억 5천, 7천 주고 얘는 1억 주고 5천 주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얘 논점이 뭐냐? 논점. 그래서 다중이니 무과실 책임져서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A보험사 의무보험 2개 있을 때 이걸 초과보험으로 풀 거냐 아니면 그냥 각각해서 풀 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좋은 게 손해액이 크다 보니까 얘를 각각 다 받아도 한도를 안 넘으니까. 그죠? 한도를 안 넘는 게 얘 풀다 보면 원래 1,0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다 줘도 손해에 못 미쳐요. 손해에 못 미치다 보니까 뭐 독립책임에 뭐 넘는 거 준다 그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얘 A에서 다 받고 B에서 다 받아도 된다. 두 번째, 자 나중에 요거는 제가 한 6월달 정도 해서 문제풀이 할 때 처음에 할 때 다시 판서에서 예쁘게 PPT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느낌만 보시라고. 요건 상당히 중요해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 항상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딱 보시면 요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다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보험상황 등급별 제약 손해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친절하게 한도까지 주니까 한도 안 주면 1억 5천 1억 5천 책임보험 우리 저기 있잖아요. 대인배송원은 1억 5천 3천 지겹죠. 그거 대입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뭐 7급 8급 주면 이렇게 부상급수마다 이렇게 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스타일이 뭐냐면 재산보험에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A에 뭐 상해 손해보험을 들었는데 뭐 이렇게 담보에 놓고 며칠 있고 걔는 날짜가 나와요. 몇 월부터 며칠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출 6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재산보험에도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거 친숙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수영장이죠. 수영장 해가지고 금지됐는데 했는데 논점은 뭐냐면은 자 입수가 금지 풀장애에서 들어갔다 수영 미수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요의 신속 응급 조치가 지연되어 후유장애 발생했다. 첫 번째는 입수가 금지된 풀장에 들어갔네요. 면책 아니죠. 면책 아니에요. 자, 웬만한 면책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안전요원하고 거기를 만약에 펜스를 크게 치거나 이 수영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 펜스를 치거나 안전요원을 한 100명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못 들어가게.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 수영하다 죽었으면 면책이지만 그죠? 이 정도는 면책이지만 안전요원이 없어요. 밖에 있다가 그냥 누구나 조금만 들어갈 용기만 생겨도 들어갈 수 있는데 가서 수영하다 치면 거의 잡혀요. 잡히는 게 아니고 그냥 배상 책임 과실이 잡혀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거의 기본 과실이 20에서 30% 피해자한테 이렇게 청구를 해. 피해자한테 20에서 30% 과실 적용받고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우고 빨리. 자, 그래 죽었대요. 요거는 실적으로 여기서 저는 한번 풀어봤잖아요. 실적으로 뭐냐면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 1억이니 5억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많이 풀어봤자 손해배상 얼마예요? 위자료 얼마? 그 집적 손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유장애 얼마? 휴업손해 얼마? 근데 이게 죽었으니까 사망보험금 얼마? 그 구하면 돼요. 과실만큼 빼서 주면 되는데 문제는 죽었죠. 죽으면 어떻게 됐나? 죽으면 3분의 2를 곱하는 거죠. 3분의 1을 빼는 거다. 생활비 공제. 그거예요. 논점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서 보면 자 김씨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30세 각단요. 잔종 연면 10년이잖아요. 10년이면은 30년부터 어떻게 나누냐면 이게 답안지 보면 아시지만 여기 30살이에요. 30살 이렇게. 자 30살부터 40살까지. 40살 어디 나왔냐면 10년이잖아요. 요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요때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생활비 공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 금액 한 6천 곱하기 요 기간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한다? H 요거
10년을 그냥 10년 하는 게 아니고 H계수 있잖아요. 우리 호프만 계수 해가지고 요때 구하고 요때부터 65세까지는 어떻게 구한다? 이거 이게 뭐죠? 이거 65세는 3분의 1을 한다. 근데 이때는 2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인가? 600만 원 여기 하고 여기 65세에서 언제까지 살았지? 얘가 언제까지 살았어요? 얘가 10년 60세 정년이 60세니까 여기가 60세까지 3분의 1에서 하고 65세까지는 일용직에서 얼마지? 일용직이 요거 개호 4개월째 연명기간까지 월요만큼 요 정도에서 산정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그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여기서 기여도가 있어요. 기여도 뭐냐? 기여도가 아니고 과실 뭐 논점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 기준. 이 판례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과실상계할 때 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하는 치료비에서 과실상계하는 게 아니고 요거 공제에서 부담한 거 빼고 실적으로 내가 돈 낸 거 있잖아요. 10만, 100만,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에서 과실상계 하는 거예요. 총 6천만 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실상계는 총 치료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요거 3천에서 과실상계 해라. 요 판례가 그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것만 딱 놓더니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최신 판례니까 그겁니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과실상계 당연히 내가 돈 낸 거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 이렇게 해서 총 치료비 요건 여기서 과실상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과실상계 하는 거예요. 자, 치료비 해가지고 현가로 이렇게 주고 자, 줬다. 자, 이제 잠깐만 그러면 일단 내용을 알겠죠?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하면 자, 얘가 뭐야? 시설비 관리 책임. 풀장이 있잖아요. 풀장에서 안전유해해서 손해배상 부담을 해서 체육시설. 자, 제가 그랬죠. 이게 여기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인데 어디서 해서 체육시설 아니면 수용자 아니면 학교 군에 막 그 이 앞에 이름만 선원 뭐 선박 앞에만 바뀌고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은 똑같다 그랬죠. 그죠? 논점도 똑같고 치료비는 얼마 줘요? 치료비 앞에 가지고 계산해서 기양치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과실상계 공단 부담금 공제하고 거기서 과실상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10만, 100만, 3천만 원에서 30%에서 요거 주고 향후 치료비는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에서 30%에서 요거 주고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공부했으면 된다고요. 공부했으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연습을 해요. 맨날 하고 요 논점만 잡는 거를 이제 할 때마다 센스 있게 바꾸면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시설물 이게 배상 책임은 맺힌 게 돼요. 그거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공통된 거. 시설물 배상 책임은 기본 원리가 요거거든. 이렇게 해주는 거. 여기까지. 그죠? 근데 앞에 이제 체육시설이면 체육이란 얘기만 들면 되고, 그죠? 선언. 그래서 요 내용 앞에만 바꿔주면 된다 말씀드렸죠. 요 기본 강의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일시수익.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편하게 구하는데,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부터. 뭐냐. 종류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0살부터 언제까지? 60세까지. 뭐나? 아닌데 여기 10년이에요. 40년. 10년 좋죠. 여명수. 살아있을 때까지 40살. 아니, 그 쓰기가 좀 그러네. 40살부터 60세까지. 정년이 60이니까. 그 60부터 65. 가동연연이 65세까지 하니까 이걸 세 군데로 나눈 거. 하나, 둘,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누냐? 호프만에서 틀리고. 왜냐하면 이때는 얼마거든? 600만 원 받아가지고, 그죠? 입원 중이니까 100%하고, 요게 90일. 이게 90일이 왜 나왔냐면 10년 120개월에 호프만 계수가 90일 때문에 90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실상계 끝. 요때까지 굳고. 요때랑 여기 차이가 뭐냐면 여긴 생활비 공제를 안 하죠. 3분의 1을 안 한다. 생활비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안 하기 때문에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아요. 600에 100%에 HGS 뒤하고 요거 때문에 그러거든. 생활비 공제하고 과실상계 똑같고, 요거 HGS는 어떻게 구한다? 총 여기 HGS에서 요 개수를 뺀다. 됐죠? 충분해요. 130. 그래서 요 구하면 되고, 나머지 요 때는 뭐가 바뀌었어요?
생활비 공제 3분의 1도 들어가고 얘랑 똑같고 대신에 금액이 바뀌었겠지. 월급이 300만원 줄였어요. 그러니까 300만원에 100%에 자 240 빼기 이건데 우리 414 외우자. H계수 414 240 왜냐 요거 한도가 있죠. 1부터 쭉 가다 언제까지 240까지만 해준다. 왜냐 이걸 넘어가면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더 내야 돼요. 돈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거기서 낸다. 그래서 요거 240까지 간다. 240에 220을 뺐더니 20 해서 요게 나왔다. 자 개업비는 이렇게 해서 90일에 가서 이렇게 나온다. 되셨죠? 개업비. 자 총 위자료는 모르면 그냥 여기 보험자 세기 보험료 고려 금액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5천 1억 막 그런데 저 같으면 1억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5천이라고 했죠. 그 과실상계까지 산정해가지고 아마 여기 내용이 아마 줬을 거예요. 이거를 이 자료 여기죠. 고려해가지고 줬으니까 요게 꼭 과실상계 하면 안 돼요. 얘가 위자료 책임범위 고려했다니까 5천 딱 하면 됩니다. 되셨죠? 요 정도는 많이 연습했으니까 재밌었고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요겁니다. 요거 이탈리아 선주의 상선한 선원에 취업하는 직무수행중 기상학과 선부의 자초자 중상이 있고 몇 개월 있다. 아카데 사망한 현재 매장되었다. 이 매장 때문에 그렇죠. 선주의 상선 손해영은 선언근제죠. 책임보험하고 해외 취업선언 특별 약관 그러면 실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 뭐 10%를 더 받고 산재보험하고 똑같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1일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1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양가족과 사실혼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왜 주냐 여기까지 상속이 누가 먼저 하냐 그러면 부양중인 뭐 자녀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 구하시면 되고 자 요거 볼 때 해외 취업선언 중 상선언이 죽었다 하면 요거 근데 여태까지 우리 배운 거는 요거거든. 요거 이거 안 배웠어요. 특별보조금 안 배웠고 요거 안 배웠고 실적으로 요거를 안 배웠어요. 솔직히 이거 맞힌 사람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근데 충분히 요건 똑같잖아. 우리가 배운 거 요양보상 상병보험 선언근제 똑같죠. 똑같다 보니까 요거는 맞췄을 거야. 10점에서 맞췄고 요거 틀렸을 거야. 요게 안 들어갔으니까 장제비도 똑같고 요것도 똑같고 그래서 한 요거 2개 정도만 맞춰도 10점이니까 5점 정도 맞췄다. 그죠? 그리고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화장까지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특별보상금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배웠죠. 이게 통상이고 4개월의 통상이고 이유는 70% 아시죠? 이건 충분히 연습했고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실적으로 이거 했는데 이게 15점이잖아요. 한 5점은 맞아도 된다. 충분하다. 그럼 운 좋으면 7점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번 문제 맞췄잖아요. 그렇다고 예. 그 상습 비용 요것도 금액은 틀리지만 우리 여기 있잖아요. 자 선언법의 유족보상에서 장제비 포함해서 했는데 상상 순위를 보면 지겹겠죠. 우리 1항에서 이 배우자 경험 배우자 자녀 부모 같은 순위로 부모자가 있으면 양부모 해가지고 순위해가지고 조부모 이렇게 순위를 하는데 실적으로 부양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같은 순위로 해서 배우자 부모 자녀 해가지고 3명 다 주는 거죠. 배우자 미성년자 여기까지 어디서 모친 여기까지이죠. 이렇게 조부는 안 되고 실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이렇게 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여긴 저게 없어요. 1.5 가산한다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는 배우자 어떻게 돼요? 5화를 가산하죠. 그거 없고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 보면 입원 환자가 갑을 그리고 응급을 방문하여 쭉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네. 의료과실 해가지고 자 의료과실 뭐예요? 전문의 매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보면은 이렇게 종목 보면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담보기가 요거 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3월 1일부터 했고 요거는 이렇게 말로 하기 좀 그런데 3월 1일부터 3월 1일 2021년 그러면 시간이
지금 30분이 넘었으니까 요 4번은 다음 장에 제가 동영상 찍어서 다시 올릴게요. 4번은.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써야 되니까 4번은 여기까지 하고 3번까지 하고 4번은 제가 다음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어요.